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목차 5월 30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부터 볼게요. 세아메카닉스, 시총을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의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 역시나 반짝이 나왔죠. 사마알미, 이걸로 제가 예시를 들면서 세아메카도 반짝할 확률이 높다 예시 들어줬고요. 고가 24%, 종가 9% 반짝 나왔습니다. 다음 대주산업, 고가 19%, 종가 5%, 이것도 반짝. 계속 같은 이유로 파동이 크게 반복이 되고 있고요. 다음 국보, 고가 9%, 종가 6%,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부각이 됐고요. 휴림로봇, 고가 9%, 종가 1%. 로봇주 섹터, 로봇 섹터에 호재도 있었지만 개별 호재로 상승이 나왔던 느낌이고요. 디아크가 이제 영업이익 흑자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과하나 이 기대감으로 휴림로봇이 디아크의 최대 주주입니다. 다음 아진산업, 고가 6%, 종가 0%. 조지아 공장 기대감으로 여기 크게 올랐다가 쭉 빠지다가 한 번 더 부각돼서 반짝이 나왔습니다. KB오토시스, 그리고 구형테크, 아진산업, 이렇게 조지아 공장 관련주 3대장이고 최근에 선반영 상승이 있었고 지금 좀 침체 구간이죠. 바로 또 급반등보다는 행보가 좀 길게 나오고 이후에 천천히 회복한다 무게 두시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장중 특징주도 이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허유파파님께서 만든 거고 제 유튜브 설명에 이미지 써도 된다고 허락 받았습니다. 허유파파님 감사합니다. 강세 섹터 풍력,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 금지 합의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자력을 넘어섰다. 이 뉴스에 태양광 강세가 있었고 오늘은 풍력이 또 강세가 나왔습니다. CS 베어링이 대장이었고 유닛은 동국 CNC 그 외에 강세. 그리고 중국 기업주, 상하이 봉쇄 해제를 앞두고 중국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글로벌 SM, 황천그룹, 이스타아시아홀딩스,
요런 애들이 올랐는데, 중국 기업주들 중에 상폐가 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보면 역배열 차트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계속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위험한 차트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확 튀어줄 때 추격하시면 위험하고요. 웬만하면 중국 기업주는 가든 말든 그냥 보내주시고 관심을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동전주기도 하고요. 동전주는 상폐가 가깝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KH건설, 기존 대장주였던 데모도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강세가 있었던 간염 관련주, 진매트릭스, 차백신 연구소가 강세가 있었고요. 개별 테마로는 노터스, 무상증자 권리락, 신화콘텍, USB-C를 이제 통일해서 국내에 적용을 한다. 애플도 적용을 하고 삼성도 적용을 한다. 이거에 예전과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고요. 일진홀딩스, 이거는 매각기 대감, 블루베리 NFT, 이거는 콘돔 관련주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 다음 세노텍, 리튬 관련해서 공급 논의 소식으로 강세가 있었고요. 풍력, CS 베어링 4월 요때 풍력 시장이 2배 커진다 뉴스가 있었고 관종 드렸습니다. CS 베어링 요거는 풍력으로 대장주, 그리고 태양광은 SDN 대장주 이렇게 2개 찍어줬고, 둘 다 지수에 밀린 다음에 뒤늦게 강세가 나와서 좀 아쉽긴 해요. 다만 오늘 장중 단타 추천으로 수익은 내드렸고요. 여기 SDN은 과거부터 중장기 추천주였고 230% 급등 후에 쭉 빠지고 최근에 또 관종으로 재추천, 지금도 여전히 강한 흐름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노터스, 무상증자 권리락 강세 나온 종목, 이건 중장기 추천하고 쭉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 나오다가 권리락 때 강세 상한가 마감했고요. 보통 권리락 때 이렇게 강세가 나오고 빠집니다. A루트 경우는 권리락 이후에 더 가긴 했지만 이건 좀 낮은 확률이고요. 보통은 권리락 때 반짝 나오고 이후 무중일이 가까워지면 쭉 하락이 나와요. 얘는 좀 예외적으로 더 갔다가 반짝이 나왔고요. 1대5 무중이었습니다. 한 주당 5주를 공짜로 주는 강한 호재였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도 계속 상승이 나왔다가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보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권리락, 강세, 그리고 무중일이 가까워지면 약세가 나온다. 무중일이 가까워질수록 약세.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제노코는 1대2 무중이었던 것 같고, 권리락 강세, 그리고 직후에 조금 더 반짝 상승 나왔다가 이후에 무상증자일이 가까워질수록 쭉 빠지죠. 이런 식으로 권리락 강세, 무중 약세, 이걸 기억하시면서 노터스도 대응을 하시면 돼요. 노터스는 6월 22일이 무중일이니까 6월에 계속 하락한다 보시면 되겠죠. 첫 추세가 꺾이는 구간부터는 6월 22일까지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염 관련주, 어제도 강세가 있었고 어제 장중에 반복 추천하면서 내일도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제 종가에는 홀딩 사인 드렸고 바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백신 연구소 어제의 대장이었고 오늘의 장중 대장주는 진매트릭스로 바뀌었는데 또 시간 외로는 차백신이 또 상한가를 갔네요. 차백신은 두창 관련주도 되고 간염 관련주도 됩니다. 다음 일진홀딩스, 일진머티리얼즈가 매각 이슈가 있었죠.
일진 머티보다는 일진 홀딩이 더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진 홀딩스를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손절가 이탈 없이 눌림 매수 구간에서 반등 주고 최대 45%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추천하고 또 반복 수익 드렸고요.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손절가 이탈이 없으면 그 위에는 눌림 매수 가격이다. 이탈하면 대응하고 지키면 홀딩하면 됩니다. 여기 초록 원에서 추천하고 겨우 4% 수익 주고 3일 연장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마이너스 10%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 요 주황 색깔 넘어서면 마이너스 10% 넘어서는 구간이었고, 보통 스윙 1차 손절선을 마이너스 10%로 잡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온하게 추매를 안 했더라도, 그냥 초록 원에서 매수를 하고 추매를 안 했더라도 그냥 평온하게 버티다가 수익 전환이 된 그림입니다. 165만원 수익 13%, 15%, 26%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손절가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에 나눠서 분할 매도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달 수익인데 430만원, 수익률이 크게 있죠. 크게 있고 손절도 있고요. 우리가 매매를 하면 당연히 손절도 나옵니다. 이렇게 손절하고 이제 수익으로 만회하면 되는 거니까요. 손절도 있지만 수익을 더 많이 내면서 총 수익 마감하면 됩니다. 팀플레이로. 다음 올해 수익 4,200만원. 이것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죠. 손절이 없어 보이지만 뭐 24일 요런 날에 100만원 수익 내고 75만원 손절하고 총 수익 마감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절이 있었지만 팀플레이 매매로 총 수익 마감, 당일에는 플러스로 찍혀 있는 거죠. 리딩을 이해하면 이런 조정 구간에 편하게 버텨서 수익을 낸다. 하지만 리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수하자마자 빠지면 깜짝 놀라가지고 손절을 해버린다. 매수하자마자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탈 없으면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손절가 이탈하면 그때 대응하는 겁니다. 대호 AL 10%, 재무구조 개선, 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 결정. 최근에 크게 역배열로 잡혀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역배열 잡혀 있죠. 바닥 추세선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일봉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명확한 역배열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잡히고 있었는데 역배열이 이렇게 잡히고 있다가 최근에 살짝 콩 뚫고 빠졌다가 또다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네요. 시간의 상한가로 8,9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번에도 아마 반짝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윗꼬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저항이 잡히고 있고, 예전에 크게 물렸던 분들은 이번에 튀어주고 빠진다면,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 전략 매도하고 다른 섹터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려있던 분들은 튀어주고 빠질 때 본전이 혹여나 오지 않더라도 전략 매도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처럼 튀어주고 또 빠질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철도 관련주인데 추세를 돌린다면 철도 관련이 아니라 알루미늄 호재로 갈 겁니다. 요때도 알루미늄 호재로 올라갔고요.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요때도 LG, 엔솔 등의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에 알루미늄 부품을 공급한다,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 뉴스에 반짝이 나왔던 거니까 미래에도 알루미늄으로 가겠죠. 만약에 추세를 돌린다면.
종가상으로 3,800원 정도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지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이걸 실패한다면 또 요 밑에서 놓을 확률이 큽니다. 차백신 연구소 10%, 급성 간염 관련주고 원숭이 두 창도 엮이는 것 같네요. 재료가 두 개고, 아까 앞에 설명했죠. 여기 반복 추천하다가 내일도 강세가 예상된다, 종가에 홀딩 사인 드렸고, 다음날 17% 급등. 이것도 장중 단타로 또 반복 수익 내드렸고요. 영상 설명에서 이때 현재 여기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고, 121선을 살짝 걸쳤기 때문에 추세 전환 시도 자리, 혹여나 이게 밀리더라도 빠지더라도 더 갈 확률이 커 보이니까 눌러주면 잡아도 된다고 했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홀딩 사인을 줬고요. 네, 살짝 밀리고, 살짝만 밀리고 시초에 다시 강세가 나왔습니다. 빠져도 간다고 했으니까 시초에 4% 정도 밀렸는데, 이걸로 뭐 아무 걱정이 없던, 홀딩이 가능했던 그림이었죠. 분봉으로 보시면 30일, 31일 이틀간의 차트입니다. 여기서 반복 추천하고 종가에 홀딩 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때 내일도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예상을 드렸고, 종가 홀딩, 그리고 4% 빠지고 시작했지만 제가 뭐 요만큼 빠져도 더 간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뭐 꿈쩍도 안 하죠. 그냥 홀딩 편하게 할 수가 있었고, 급등이 우다다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9,200원쯤에 눌림 매수 단타 사인 드렸고, 여기서 4% 정도 반등 단타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우다다다 올라오고 있을 때 차바이오 백신의 저항은 만원이다, 만원이 가장 중요한 저항 맥점이다 말씀드렸고, 만원쯤에서 오늘 맞고 떨어지면서 9,200원 마감하고 다시 또 시에로 올라온 거죠. 만원이 기준인 이유는 지지가 만원이었어요. 지지가 명확하게 만원 부근이었고, 이탈을 하면서 맥점 이탈, 사망 나온 거죠. 과거에 명확한 지지였던 이 맥점이 미래에는 저항으로 이어진다. 과거에 맥점이었던 게 미래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자꾸 돌려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원 맞고 떨어졌고요. 다시 종가상 만원을 안착하는 걸 봐야겠죠. 만원을 안착해야지 힘이 실려서 다음 저항인 전고점 12,000원 부분까지 갈 수가 있을 거고요. 11,000원은 좀 약한 저항, 12,000원이 강한 저항, 또 위로는 또 저항이 많이 약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물려있는 개미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많이 걸려요. 물려있는 개미가 많이 있죠. 이게 다 저항이란 말이에요. 저항이 쌓여있어. 근데 여기 또 올라오면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조금 있고요. 이런 좌측, 우리가 항상 왼쪽을 보면서 매물이 많이 있나 없나 이걸 보고 상승폭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12,000원 안착하면 더 힘이 크게 열리는구나. 그리고 만원 안착하면 힘이 크게 열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만 만원보다는 12,000원 안착했을 때가 힘이 더 강하겠죠. 요 매물 때문에. 만원 안착 실패하면 요 박스에 갇혀서 움직일 거고,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간염 관련주 진매트릭스도 볼게요. 얘는 1년선에 많이 걸리는 흐름이 보였고,
장중 돌파로는 121선을 돌파를 많이 했고 종가상으로는 121선을 안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121선을 안착을 처음으로 했죠. 처음으로 했고 이제 그 뒤에 241선 저항, 9,000원 저항이 중요하게 남아있어요. 9,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에 갇히고요. 여기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저항이 9,000원, 지지는 7,300원 정도 됩니다. 7,300원 다음은 6,600원 정도. 이렇게 저항 주요하게, 지지 주요하게 2개, 저항 주요하게 하나 보시면 돼요. 오늘의 윗꼬리도 저항 중에 하나가 되고요. 윗꼬리 가격은 8,550원. 이렇게. 이거는 진매 월봉이고요. 매물이 엄청납니다. 여기 위에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튀어주고 빠지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손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처럼 이렇게 튀어주고 빠지고 이게 또 이번에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 상승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이 급등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분할매도 하면서 전략매도 해가지고 손절하기 어렵겠지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손절하기가 어렵겠지만, 이 지금 제가 제시하는 대응을 요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때 했어야 된다고. 그쵸? 요때 했어야 된다고.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요때 손절했으면, 여기 물렸던 분들 내가 요때 손절했으면 기회비용을 살리는 건데, 여기 물리셨던 분들은 내가 요때라도 손절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계속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빠진다면 분할 매도하면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게 물린 분들 마냥 본전 기다리지 말고 급등치고 추세 꺾일 때는 반드시 대응을 하자. 다음 중앙 DNM 8%,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40억 정도. 3자 배정은 호재죠. 모든 유상증자 중에 유일한 호재입니다. 제3자가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도 반짝 성격이 강하고요. 중앙 DNM 월봉 죽어가고 있네요. 죽어가고 있죠. 동전주가 돼버렸고, 관리 종목이고요. 관리 종목은 재무가 쓰레기인 종목한테 딱지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재무가 쓰레기란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주는 거고, 감자도 맞았고, 이런 건 뭐 언제 상패가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쓰레기니까 관심을 끄셔야 되고, 물려있던 분들은 역시 앞에 설명과 동일하게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를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동전주, 관리 종목, 재무 안 좋은 종목들 길게 가져가면 절대 안 돼요. 상패 위험에서 너무나 가깝다. 다음 일동홀딩스 5%.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승인 기대감이 또 붙었기 때문에 강세가 나왔고, 월봉 여기 쌍봉 찍고 이탈, 역배열 돌파하고 박스 형태로 전고점 돌파하고 코로나 치료제 덕분에 미친 상승이 나왔죠. 완전 머리 꼭대기 우주까지 올라가 버렸고, 여기서는 가든 말든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단기에 엄청 많이 올랐죠. 여기는 하지 않는다. 현재는
역배열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지금 박스가 아니라 추세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또 반등이 나온 건데, 반등이 제대로 나와준다면 또 여기까지 한 20% 올라가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또 갈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보유자분들은 여기를 뚫지 못하면 또 이렇게 빠질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결국 2만원 중반대까지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흐름으로는 요렇게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최근의 저가 31,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키면은 홀딩 가능하고요. 이탈하면 정리하는 식으로. 정배열, 역배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단기에 350%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줄줄줄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자리다.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동제약은 4% 상승,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 이것도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저항 돌파 지지, 이렇게 미친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상승이 나왔을 때부터 이때부터 이미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얘가 크게 빠지면 내가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겠구나, 여기서부터는 건들지 말아야겠구나. 괜히 건드렸으면 결과가 안 좋죠. 물론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가짜 반등도 크게 나옵니다. 타점 잡으면 수익이 가능하긴 하지만 초보는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고, 이런 정배열 매매를 하고 역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물려도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물리면 끌려 내려갑니다. 당연히 여기가 매매하기 수월하고 여기는 고수의 영역이다. 여기서는 관심을 끄자. 최근의 저가 39,95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입형 한번 넣어 볼게요. 21선 노란 색깔 선 45,000원 정도가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다. 45,000원, 39,950원 두 개 단기 대응으로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깔끔하게 21선만 넣어서 여기 21선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이후에 다시 올라올 때 21선 부근에서 저항, 계속 21선 부근에서 저항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21선 안착, 45,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서암기계공업 4%, 건설기계 관련주죠. 우크라이나 재건 12조원 대출 지원 승인이 났다. 요거에 상승이 나왔고, 과거 추천줍니다. 6월이 아니네. 6월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5월에 추천했고요. 이 박스 돌파 기대로 추천을 했고, 후발주 건설기계가 요때 데모 현대 에버다임 얘네가 대장주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을 때 바닥주로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해인도 바닥주로 추천했고 상승, 흥국도 바닥주, DY파워도 바닥주, 서암기계공업 월봉 이렇게 역배열 돌파하려는 자리,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바로 뚫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7,000원 부근에서 많이 걸리죠. 여기 살짝 뚫으면서 이렇게 고점이 높아진 구간도 있긴 하지만 윗꼬리였고, 지금도 윗꼬리 뜨고 빠져있는 상태.
여기서 박스 일봉상으로 여기 6,250원 저항 확인했고, 이렇게 박스로 보고 추천, 다음에 바로 하루만에 상한가. 지금은 계속 역배열 형태로 밀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종가상으로 7,500원, 7,600원, 7,500원, 7,6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7,600원 안착이 제일 좋겠네요. 최근에 고가였던 7780도 기준이 되긴 하지만 상한가 종가였던 7,600원 여기 안착이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최근에 저가 6,350원 이탈하면 여기 또 밑에서 빌빌거릴 확률이 크니까 여기 이탈하면 대응 반드시 해주시고, 지키면 홀딩하고 여기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흥국 서암기계공업이랑 같은 섹터고 같은 이유로 10에 4% 상승, 이거 월봉이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강세가 나왔던 구간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 확인하고 8,000원 부근에서 추천하고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박스 돌파. 자, 일봉상으로 요때 추천을 한 거죠. 이렇게 역배열 확인하고, 여기가 발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살 올라오죠. 살살 올라올 때 발목, 무릎에서 추천을 해서 수익이 나온 거고, 경고점이 9,600원 정도, 여기 돌파가 중요하고, 돌파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요 안에서 계속 놀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또 밑으로 박스가 잡히는 거고요. 다음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4%,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 중국 경제 정상화가 기대되겠죠. 봉쇄 해제가 되면. 근데 뭐 중국 경제가 좋았을 때도 중국 기업주들이 뭐 강세가 보인 건 아니라서. 월봉을 보시면 쓰레기 상패 차트라는 게 딱 보이죠. 여기 상패 위험 구간이 있었고요. 정지됐다가 한번 반짝 나오고 또 뒤에 쭉 빠졌고요. 이렇게 한번 정지됐던 종목 있죠. 상패 위기 때문에 정지가 됐던 종목들은 뒤에 뭐 아무리 크게 가든 말든 신경 끄고 관심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재수 없으면 또 정지 당해요. 대표적인 종목이 메디앙스가 있죠. 메디앙스 여기 정지 당했고 기껏 거래 재개됐더니 또다시 정지됐어요. 최근에 또 정지 풀리고 반짝 이후에 하락하고 있고요. 한번 마팅이 갔던 애들은 재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빌빌거리다가 확 튀어주는 구간이, 화끈하게 튀어주는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하게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급등 구간에서 바로 정지되고 상패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사례를 봐야 되겠죠. 과거의 관리 종목 동전주였던 현진소재, 무려 4연상 상한가를 4번 찍고 정지되고 바로 상패됐습니다. 마지막 불꽃 이런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관리 종목 스포츠서울, 이것도 바닥에서 팍 2연상 110% 상승 나오고 바로 정지되고 상패. 세영 DNC 9ES
A. 이거는 문자 종목이었고요. 작전주였죠. 이것도 정지가 됐다가 풀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작전 한번 치고 상패가 됐습니다. 이렇게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갑자기 이상급등으로 우다다다 올라온다면 그때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바로 정지되고 상패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스트 아시아는 현재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네요. 최근의 저가 대응하면 되겠죠. 최근의 저가 262원.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지키면 홀딩을 해도 되는데 길게 보유하다가 갑자기 정지당하고 상패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양호한 상태이긴 한데 이탈하거나 이후에 또 튀어주고 빠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중국 기업주도 다 동일해요.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니까 절대 길게 보유하지 마시고 튀어줄 때 튀어주고 빠질 때 빠르게 그냥 정리해버리자. 다음 한신기계 3% 원전 해체 기술이 예타 통과했다. 자, 원자력 관련주는 제가 과거부터 길게 좋다 추천했고 너무 많이 올랐죠. 머리에요. 누가 봐도 머리입니다. 머리에서는 하지 않는다. 가든 말든 보내주시고요. 현재 보유자는 요 추세 이탈하면 구름 속으로 꼬로록 빠지면서 여기 121선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수평 지지로는 1300원 1300원 지지가 중요하고요. 그 위로는 11,000원 정도 이렇게 수평 지지 2개 있고 추세선 하나 수평 지지 2개 이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지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갈 수가 있고 실패하면 이거는 역배열 잡히면서 최악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 정배열이 살짝 무너지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서 내려오고 있죠. 요 최악의 흐름을 조심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항상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흐름을 생각해야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정기전 기존 추천주였고 이것도 몇 대 많이 올랐고 빠지고 다시 크게 오르고 빠지고 파동이 크죠. 또 오르고 또 빠지고 있는 상태고 얘는 시외로 2.5% 상승이 나왔고 같은 원자력 관련주 현재는 이런 식으로 역배열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여기 저항이 자꾸 걸리죠. 1차적으로 요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수평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것도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됩니다. 박스 하단이 1550원 1550원 이탈하면 정리 고려하셔야 되고 요 위에 있다면 계속 박스를 보여주면서 돌파 시도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홀딩을 해봐도 되지만 역시 단기 추세는 이렇게 추세는 꺾인 상태예요. 추세는 꺾인 상태다. 이런 구간들처럼 이탈 나오면 좀 빌빌 거릴 수가 있다. 행보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원자력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기대치를 좀 낮추고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다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부터 이때부터 길게 좋다 추천하고 크게 빠졌을 때도 더 간다 했지만 지금은 파동이 이미 좀 많이 나왔다 요래 보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고 추천주 결과 볼게요. 거의 다 앞에 설명한 거긴 해요. 제가 어디서 추천을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리딩을 주는지 공통점이 수익 차트를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재료 추천이 많이 있지만 차트를 항상 섞어서 급등 과시권을 잘 잡아내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일 테니까 그런 타점을 여러분들이 본인의 것으로 흡수를 하면 좋겠죠. MI텍이 또다시 역대 신고가 시도하고 있고요. 노터스랑 MI텍이 차트가 좀 비슷해요. 월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MI텍과 유사한 차트라는 게 보이죠. 아까 앞에 봤던 올해 회원 수익이고 여러분들도 하락장이지만 주도주를 잘 따라다니면 이런 수익을 맛볼 수가 있어요.